똥꼬의사 이미깡입니다. 저는 항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똥꼬의사라 부르지요. 23여 년간 수만 명의 항문질환 환자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잘 싸지 못해 저를 찾아옵니다. 통증을 느끼고서야 잘 먹는 것만큼 잘 싸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요. 사실 섭취한 것을 잘 내보내려면 항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도 건강하게 돌봐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장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런 장이 독소와 노폐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다양한 질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변비, 설사, 만성복통, 과민성 대장증후군뿐 아니라 류머티즘, 아토피, 두드러기, 심지어 암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급동 참는 법, SBS 집사부일체에서 쾌변을 위한 궁극의 자세, 유튜브 구라철에서는 똥 잘 닦는 법 등 공중파부터 케이블, 유튜브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도 속 시원히 얘기해주지 않았던 대장 항문 건강에 관한 명쾌한 지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유명한 똥꼬의사 이미깡 명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인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방송에서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대장 항문과 관련된 건강 노하우를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특히 유쾌하고 속이 뻥 뚫리는 그의 언변 때문에 한번 책을 보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쾌변하지 못하는 원인부터 일상을 괴롭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숨기고 싶은 치질,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까지 그 정체를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과 질병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법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을 한마디만 말하자면 집집마다 꼭 갖추어야 할 우리 집 건강지침서라는 것입니다. 비단 항문에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그중 제가 고른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는 정보들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쾌변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죽을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씨름하다가 지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밀어내기 한판에 져 찝찝하게 화장실을 떠나거나 이마저도 시도해보지 못한 채 무거운 몸으로 집 밖을 나서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안 되는 행운아입니다. 이런 몇몇의 행운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변비 증상을 달고 삽니다. 변비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이기도 하니 우선 내가 지닌 묵직한 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래 표를 통해 더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평소 하루에 한 번씩 배변을 하던 사람은 이틀만 화장실에 가지 못해도 변비에 걸렸다고 호들갑을 떨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변을 보지 못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기분 좋게 화장실을 간다면 정상의 범주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나도 변비?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회 이하이다. 하루 대변 무게가 35g 미만이다. 배변 4회 중 1회 이상 매우 힘든 배변을 경험한다. 대변의 4분의 1 이상이 단단한 상태이다. 대변 4회 중 1회 이상 잔변감이 남아있다.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 시 변비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변비는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며 단단해지고
이로 인해 배변에 곤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배변을 했음에도 변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잔변감이 특징입니다. 다만 화장실을 가는 주기가 3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배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화장실을 가지만 변이 너무 단단해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하거나 배변을 할 때 고통을 느낀다면 변비에 해당합니다. 즉, 변비는 횟수가 아닌 배변의 질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이유. 당장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마치 자물쇠를 걸어 잠근 듯 꼼짝도 하지 않는 상태. 도대체 왜 화장실에 가는 일이 이토록 괴로울까요? 변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식생활이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수분 섭취 부족, 운동이나 활동량 부족,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변을 참는 습관 또는 긴 배변 시간, 불규칙한 배변 습관 등이 모두 변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관략근이 약할 때도 배변이 어렵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항문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기 쉬워요. 관략근이 약해지면 장 점막이 기존 위치에서 직장 쪽으로 밀려 내려와 실제 배변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변기에 앉더라도 실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실제로 저희 병원을 찾은 중장년층 90% 이상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략근의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물론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항문 질환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수험생이나 직장인 등도 자주 이런 증상에 시달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배변 활동이 어려워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장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원활하지 않은 장운동 탓에 대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장 내에서 단단하게 굳어 변비가 발생합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배변 훈련이 잘못된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배변할 때 힘을 주는데 사실 진짜 배변 활동이 필요한 때라면 별도의 노력이 없어도 대장과 항문이 알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배출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억지로 변을 내보내기 위해 힘을 주고 이때 항문이 찢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배변 습관이 무거운 하루를 만드는 셈입니다.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건강의 비결.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대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체형이나 식사 습관,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배변의 양은 평균 35에서 225g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변비로 제때 배출되지 못한 채 몸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찌꺼기와 독소 등 몸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발생시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에 오래 머물러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기고 딱딱해진 변은 장벽을 자극해 대장 개실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과 같은 대장항문 질환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장 점막을 손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상된 점막을 통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흡수된 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몸속 세포와 조직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요. 이들은 대장 가까이에 위치한 장, 신장, 폐는 물론이고 장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의 불균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여드름 등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할 경우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너무 흔한 증상이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변비라는 질병은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장 건강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몸 안에 독을 쌓는 행위와 다름없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장간막을 튼튼하게 사수하라. 위나 소장, 대장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잘 알려진 신체 기관이지요. 그러나 인체의 신비는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관이 몸속 어딘가에 숨어 각각 제 역할을 해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장간막입니다. 장간막은 후복벽에 장을 붙이는 기관, 쉽게 말해 척추뼈와 장을 연결하는 얇은 막을 말합니다. 이 장간막은 장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장간막이 튼튼해야 장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반대로 장간막이 약하면 장 운동도 약해져 변비가 발생합니다. 흔히들 척추뼈가 사람의 등짝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척추뼈는 가슴 피부와 등 피부 한가운데 위치해요. 그 앞쪽에 장이 있고요. 이 장이 척추뼈에 달라붙도록 잡아주는 것이 장간막이에요. 장간막이 장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장으로 향하는 혈관과 림프관, 신경이 모두 장간막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장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 가정해 봅시다. 너무 많은 음식물 탓에 장이 무거워 축축 늘어져요. 그러면 장과 연결된 장간막의 혈관 또한 길게 늘어나며 좁아집니다. 이후 벌어질 일은 쉽게 상상이 가지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레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을 잘 붙잡을 수 있는 튼튼한 장간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장간막 안에 있는 혈관의 늘어짐을 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으며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장간막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깅을 하면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뛸 때 20분 이상 천천히 뛰면 장간막이 출렁이는 장을 버티며 힘이 생깁니다. 이 외에도 1시간 정도 걷거나 줄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릎이 아픈 경우 줄넘기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변비 환자, 진짜 변비 환자. 70대 여성 환자가 인상을 잔뜩 쓴 채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아파 죽겠는데 도저히 화장실에 못 가겠어요. 변비가 아주 심해요. 뭐가 막힌 건지 계속 똥이 마려운데 제대로 눌 수가 없으니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 환자는 자신이 변비라고 확신했지만 증상을 들은 저는 치질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검진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항문에서 엄청난 치질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치질 수술을 진행했고 며칠 후 환자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앞의 환자처럼 스스로 변비라 판단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이 있는 가짜 변비 환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진짜 변비 환자인지 가짜 변비 환자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짜 변비와 진짜 변비는 그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무척 어렵습니다. 진짜 변이감과 가짜 변이감을 구분하라. 변비는 직장에 변이 있음에도 배변을 하지 못하는 진짜 변비와 직장에 변이 없는데 변이감만 느끼는 가짜 변비로 구분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항문 경계 부위에는 똥마려 신경, 정식 명칭으로는 치상선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자극되면 우리는 똥이 마렵다는 변이감을 느껴요. 구불경장에서 직장으로 대변이 넘어오고 그 압력에 의해 신경이 자극받으면
우리는 바로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자마자 15초 이내에 볼일을 볼 수 있어요. 고무지우개를 손 안에 넣은 채 주먹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손을 펼치는 순간 손바닥에 있던 고무지우개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있는 대변은 돌덩이처럼 단단하지 않은 이상 항문이 열리는 순간 자연스레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직장에 대변이 있다면 15초 이내에 배변이 시작되어 1에서 2분 안에 모두 끝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기에 앉았는데 1에서 2분이 지날 때까지 소식이 없다면 그건 싹수가 노란 거예요. 변기에서 당장 일어나세요. 변이감을 느껴 화장실에 갔지만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가짜 변비입니다. 직장에 변이 없음에도 변이감을 느끼는 경우이지요. 이 경우는 대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똥마려 신경에 자극을 준 상황입니다. 내치액 덩어리가 부어올랐거나 암 덩어리가 그곳에 위치하며 신경을 자극하거나 항문을 조이는 괄약근의 힘이 약해져 장 점막이 밀려나온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질 쪽으로 주머니처럼 점막이 늘어난 직장 진루로 인해 대변이 원활하게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도 이러한 변이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을 때 계속 변기에 앉아 힘을 쓰면 항문이 점점 과하게 이완되고 항문 쪽으로 혈류의 쏠림 현상이 심해집니다. 결국 내치액이 있는 경우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괄약근의 기능도 약해지지요. 변기에 앉은 뒤 1에서 2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신호가 없다면 진짜 화장실에 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변이감 때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가짜 변비 잡는 스위치 333 항문관리법. 그렇다면 가짜 변비와 진짜 변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똥마려 신경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333 요법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요법은 건강한 항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소 꾸준히 따라해 습관으로 만들면 항문이 건강해지고 잔변감과 가짜 변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분 이내에 똥 싸기. 직장에 변이 있는 경우 1에서 2분 안에 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3분 안에 똥을 싸지 못한다면 직장에 변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미련 없이 일어섭니다. 이를 무시한 채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으로 혈류가 몰리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3분 좌욕하기. 섭씨 38에서 40도 사이에 따뜻한 물에 항문을 충분히 담급니다. 그러면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치핵 부종이 감소되며 항문 불편감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줄어듭니다. 변비와 치질 등의 증상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단, 반드시 좌변기 위에서 시행하세요. 세 번째, 30분 침대 위에 엎드리기. 좌욕이 끝난 다음에는 가슴과 배, 무릎이 침대에 닿도록 엎드려 몸을 이완시킵니다. 평소 앉아있는 자세는 항문으로 피가 몰리는 자세이지만 엎드려 있으면 엉덩이가 높은 상태가 되어 항문에 붓기가 빠지고 변이감이 사라집니다. 333 요법을 시행했을 때 변이감이 사라지고 배가 아프지 않다면 이는 가짜 변비입니다. 반대로 진짜 화장실에 가야 할 타이밍이었다면 변이감이 지속되어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하지요. 다만 333 요법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도 변이감이 지속되고 배가 아프다면 이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의 정체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문외과를 찾아 진료를 받기를 추천합니다. 사실은 저도 치질이 있습니다만
1년 전부터 화장실에서 가끔 피를 봐요. 빨갛게 된 변기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항문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요. 요즘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손을 댈 수조차 없어요. 항문 주위가 붓고 아프더니 이제는 고름까지 나옵니다. 일상생활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항문이 찢어질 듯 아파 이제는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민망한 부위에 발생한 뜻밖의 통증에 혼자 끙끙 앓고 쉬쉬하는 전형적인 치질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치질은 대한민국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앓는 사람이 많고 이번 환자들의 원인 1순위가 치질일 정도로 국민병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숨기고 싶은 질병이지요. 하지만 항문이 아프다 치질이라고 설명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장항문의학과를 찾는 환자의 70에서 80%는 치질 환자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치질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 항문 질환을 통틀어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종류를 세분화하면 200여 가지가 넘어요.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을 크게 3개로 분류한 것이 바로 치핵, 치루, 치열입니다. 항문이나 직장 하부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 치핵, 항문에 점막이 찢어지는 것이 치열, 항문 주변이 골맞다가 터져 농양이 생기는 것이 치루입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하는 상태, 즉 변비나 설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항문이 아프다. 치질 삼총사의 습격. 사람들이 대부분 치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정체는 치핵입니다. 항문관 내에는 혈관, 평활근, 지지조직 등으로 구성된 항문 쿠션 조직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정상 조직입니다. 평상시에는 변과 가스가 몸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항문을 막는 역할을 하고 배변이 배출될 때에는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항문 쿠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늘어나 결국에는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핵입니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항문관 안쪽에 발생하는 것을 내치핵, 항문연 피부 혈관에 의해 항문관 입구에 생기면 외치핵이라고 부릅니다. 내치핵의 경우 치핵이 빠져나온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합니다. 치핵 덩어리를 항문관 내부에 고정하는 힘줄이 늘어나 부분 손상이 생겨 항문관 내부로 복구하는 데 손가락 등 외부 도움이 필요한 3기, 완전 손상으로 튀어나온 치핵이 내부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4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고정 힘줄은 정상이고 혈관이 부풀어 출혈 증상만 있는 1기, 힘줄 손상 없이 늘어나 배변 시 치핵이 항문관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배변이 끝나고 저절로 항문관 안으로 복귀하는 2기는 약물 치료와 습관 개선만으로도 쉽게 호전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든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외치핵은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치핵 환자 중 5에서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외치핵은 차갑고 딱딱한 곳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나 과로, 스트레스, 탈수 등이 원인입니다. 치열은 단단한 변이 항문을 통과하면서 피부나 점막이 찢어져 생긴 상처입니다. 찢어지는 부위가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치열로 고생하는 환자는 화장실 공포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변을 미루게 되어 변비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하지요. 결국 반복해서 찢어지는 만성치열이 됩니다. 단순 열상으로 급성일 경우에는 2주 정도 약을 복용하거나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등의 식사 습관을 통해 변비를 개선하면 완치할 수 있지만 꼬리살 발생의 특징인 만성치열로 발전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치루는 배변과 무관하게 평소 항문이 욱신욱신한 통증이 느껴지며 몸살 기운까지 느껴집니다. 눈에는 눈물샘, 입에는 침샘이 있듯
항문에도 항문샘이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 항문샘에서 윤활액이 나와 대변이 부드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데 그곳으로 세균이 흘러들어가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치루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항문샘에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 기능에 의해 번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밤샘 작업, 술이나 담배 등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세균이 자리를 잡고 증식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설사를 할 경우 치루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치루는 괄약근 섬유결을 따라 주변으로 가지치듯 확산해 나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치루를 예방하려면 세균이 항문샘 안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설사나 묽은 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문 속으로 물이 뚫고 들어갈 강도로 비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질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 치질은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면 약물 치료로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지만 한참 진행된 후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치질 증상이 나타난다면 악화되어 만성 치질로 발전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기에 앉아 책이나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레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변비로 인해 항문에 필요 이상의 힘을 주는 습관은 복압을 증가시켜 항문 주위 조직을 압박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배변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도록 신경 쓰고 3분 이내 변을 보지 못하면 과감히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바지를 내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3분 이내 모든 일을 끝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더불어 평소 좌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좌변기 위에 좌욕기를 올려놓고 섭씨 40에서 41도 정도의 온수를 가득 채운 후 약 3분간 엉덩이를 담그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 자전거나 승마, 골프, 역도 등 항문압을 높이거나 자극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을 삼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는 치질의 씨앗이라고 할 정도로 치질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식이섬유와 물을 충분히 섭취해 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김, 다시마, 콩, 고구마, 감자, 사과, 당근 등은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면서 열량이 낮아 장운동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식사 때마다 이러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나의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치질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쾌변을 부르는 바른 배변 자세 익히기. 알고 있나요? 배변이 술술 이루어지는 자세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기 위에 앉을 때 몸을 꼿꼿이 세우는데 이 자세는 오히려 배변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배변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거나 서 있을 때 직장과 항문을 고리처럼 걸어 한쪽 방향으로 꺾이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치골 직장근입니다. 이 근육이 직장을 세게 당기는가 느슨하게 풀어주는가에 따라 각도가 달라지는데 이 각을 항문 직장각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치골 직장근이 직장을 당기고 있어 직장과 항문의 각이 90도 이하를 이룹니다. 그 덕에 대변이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 있지요. 반대로 치골 직장근이 느슨해지면 꺾임이 사라지면서 직장과 항문이 이르는 각도가 120도까지 펴집니다. 즉 배변 통로가 일직선이 되어
스키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오듯 대변이 한 번에 말끔히 배출될 수 있어요. 치약과 같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꺾여진 치약과 쫙 펴진 치약 둘 중에 어떤 치약이 더 잘 나올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쫙 펴진 치약입니다. 우리의 화장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앞서 말한 각도를 염두에 두고 변이 미끄러지듯 잘 나오는 자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직장이 상쾌하게 비워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45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양쪽 무릎 끝에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골반이 벌어지고 회음부 하강이 이루어져요. 이때 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손은 깍지를 끼고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도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항문 직장각이 일자로 펼쳐지는 일명 쾌변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때 발 아래 발 받침대를 대는 것이 쾌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자세로도 이미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발 받침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옛날처럼 쪼그려 앉는 불편한 자세에 가까워지므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항문 잘 닦는 법. 항문을 닦는다 하면 대부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밀면서 닦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좋지 않아요. 바닥에 밀가루가 떨어져 있을 때 닦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휴지로 밀가루를 닦으면 밀가루가 계속 밀리고 바닥에 남아 깨끗하게 닦이지 않습니다. 일부는 닦아지지만 계속 밀리죠. 결국 마지막에 밀가루를 집어내듯 닦아야 끝이 납니다. 항문을 닦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변을 모두 집어내듯 닦아야 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깨끗한 화장지 면으로 두세 번 대변을 앞뒤로 집어낸 다음 마지막으로 항문을 찍어내듯 닦아주세요. 이때 뒤처리는 뒤쪽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생식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닦는 것이지요. 대변이 묻은 화장지를 생식기 쪽으로 닦으면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나 박테리아가 요도나 생식기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문 뒤쪽에서 변을 앞뒤 방향으로 집어내듯 닦은 후 도장을 찍듯 찍어내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고 피부 질환이나 자극에 의한 가려움증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속 시원하게 시작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